기자촌 안진용입니다. 이번에는 박수홍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수홍 씨 친형 내외 횡령 재판에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죠. 이게 지난 13일인데 연일 논란이 되고 여전히 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듯 큰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박수홍 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박수홍 씨 아내를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주장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기사 쓸 때도 참 아쉬운 게 확인되지 않은, 확인할 수도 없는 주장들이 고스란히 기사화되고 있어요. 또 이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이 되고 있어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동안 박수홍 내외에 대해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재판을 받다가 검찰 구형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허위 유튜버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허위 유튜버, 재판 과정에서 이런 허위 주장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근거를 제시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핏줄인 왜 부모가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왜 이번 사태와 맞물려서 박수홍 씨 측은 형수를 추가 고소하겠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연관된 고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이 박수홍 씨의 형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종원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허위 유튜버가 사망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수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박수홍 씨의 형수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유튜버는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안을 살펴보면요, 일단 그 전날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13일에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1심은 이미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법적 구속만 하지 않았죠. 이거에 대해서 13일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16일에는 박수홍 씨의 명예훼손 관련 검찰의 결심 공판이 있었죠. 또한 약점을 폭로하겠다면서 연예인들에게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미 이 사전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기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응어리를 풀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들이 재판이 모두 종결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지만 박수홍 씨 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허위 유튜버의 네 번째 명예훼손 재판이에요. 이때 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튜버 측 변호인이 이것이 형수 이 씨가 우리 측에 제공한 자료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인들의 허위 주장을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어요. 주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주장은 왜 나오게 된 것이냐? 허위 날조, 너희가 꾸몄냐? 아니요. 박수홍 씨의 형수가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된 근거가 형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 변호사는 유튜버는 이전까지 형수에게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전혀 발설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송 방어 전략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고소는 준비된 대로 빨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본인들이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가요. 허위 주장을 입증을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형량을 낮출 의도로 나에게 그 허위 주장을 이렇게 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밝혔고 그게 누구였다? 형수였다고 주장을 한 거죠. 당시 박수홍 씨 아내 김다혜 씨 역시 SNS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났다. 오늘 재판을 요약하자면 이 허위 유튜버가 박수홍 형수 이모 씨로부터 제보와 자료를 받은 것뿐 나는 잘못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었죠. 결국 이 연장선상이에요. 형수를 공범으로 보는 거죠. 결국 이 명예훼손, 해당 유튜버는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형수에게는 여전히 공범으로서 그 책임이 남아서 재판이 향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게 박수홍 씨 측의 입장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해지는 거. 증인 선서를 한
부모들이 계속 큰아들만 두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했다. 큰아들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증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박수홍 씨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박수홍 씨는 끝까지 재판 결과를 통해서 부모가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느끼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냥 두면은 이 부모의 주장이 다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 있죠. 그래서 형수를 고소하는 거예요. 자, 노 변호사 얘기입니다. 어제 진행된 공판에서 박수홍 부모는 유튜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사실처럼 증언했다. 아무래도 부모를 고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라면서 유튜버의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 형수에게 제보를 받아 방송을 했다는 증거를 내놨다. 이에 박수홍 형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부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아버지가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또 얘기를 합니다. 비자금 관련 내용도 터무니없다. 자기가 번 돈을 통장에서 찾아 비자금을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맞아요. 보세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돈을 지급한 쪽에서 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넣었나요? 아니죠. 세금 신고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이만큼 돈을 줬다라고 해서 원천징수 떼고 돈을 줘요. 이미 세금 신고가 된 돈이에요. 물론 누군가가 임의로 준 돈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빼내서 비자금을 만들려는 노력할 수 있는데 세금 신고가 된 돈을 누가 비자금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일단 박수홍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면이 어려워서 박수홍 씨도 유선으로 이렇게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나왔던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는 검찰 조사 단계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거는 언론이 없죠. 그들만의 이야기죠.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의 조사에만 묻는 질문에 답만한 거죠. 그러니 이런 주장이 없었죠. 게다가 당시는 박수홍 씨의 친형이 구속 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박수홍 친형의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 있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증인 신청은 누가 해요? 이것도 친형 측이 했습니다. 자, 그럼 부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누구와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리고 횡령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들었고 어떤 근거로 하게 됐을까요? 확답하거나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과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와서 횡령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박수홍 씨,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난 아들을 향한 모진 말만 허위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엑스포츠의 뉴스를 한번 볼게요. 검사는 판사에게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모치는 좀 들어달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따졌습니다. 검사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 검사의 앞선 신문에 대한 질문을 하자 모치는 변호인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즉, 검사의 반대 신문, 횡령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변호사에게 왜 변호를 하지 않냐라고 따져 물은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모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홍이 건져와야 된다. 나는 이제 죽지만 우리 수홍이라며 말을 잊지 못하며 큰아들이 감방에 갔다 와서 죽게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문장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수홍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장남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여기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둘째 아들 박수홍 씨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당사자는 누구죠? 장남이죠. 장남 역시 외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 지금은 장남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도 박수홍 씨는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홍아, 네가 참아. 이번만 네가 참고 넘어가. 이번 역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수홍아, 이 재판에서 네가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 형이 처벌받잖아. 네가 좀 참아. 하지만 그러기에는 박수홍 씨가 지금까지 입은 상처가 너무 크고 무엇보다 여전히 친형 내외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그들이 잘못이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몇몇 정황을 통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정과 사과가 없다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